인텔 1분기 매출이 135.8억 달러로 예상치를 10%나 넘겼습니다. 조정 EPS는 29센트, 예상치 1센트에 무려 29배였죠. 시간 외 거래에서 20% 급등하더니 다음날 프리마켓에선 25%를 넘겼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AMD가 따라 움직였어요. AMD는 자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전인데 프리마켓에서 11%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판과 메모리 관련주들도 같은 날 두 자릿수로 뛰었죠.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인텔 하나가 대박을 쳤는데 왜 AMD와 한국까지 같이 들썩였을까요? 제가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대엔 GPU만 있으면 된다는 고정관념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AI는 엔비디아 GPU가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AI가 에이전트로 넘어가면서 데이터 센터에 GPU만 있어서는 안 돌아가게 된 겁니다. GPU 옆에 CPU가 작업 반장처럼 붙어줘야만 해요. 이번 인텔 실적이 바로 그걸 숫자로 증명해낸 분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엔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인텔은 벌써 25% 올랐고 AMD도 11%나 뛰었는데 지금 들어가면 상투 아닐까? 커뮤니티에도 떨어질 줄 알고 못 샀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는 건 그림의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인텔이 경쟁사 AMD를 꺾고 혼자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서 CPU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CPU 회사들이 같이 올랐고 한국의 공급망도 함께 움직인 거죠. 기차가 떠났다고 실망할 때가 아니라 진짜 큰 구조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AI 에이전트 시대에 GPU 옆에 CPU가 꼭 필요한지, 그게 인텔 실적에 어떻게 숫자로 찍혔는지. 둘째, 인텔과 AMD가 파일을 뺏는 제로섬이 아니라 왜 같이 커지는 구도인지 말이죠. 셋째, 이 흐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5월에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4가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지금이 꼭지인지 진짜 시작인지를 판단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생길 겁니다. 같이 짚어보시죠. 자, 일단 어떤 놀라운 숫자가 나왔는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EPS 29센트, 예상치가 1센트였으니 정확히 29배입니다. 매출은 135.8억 달러로 예상치 123.6억 달러를 10%나 넘었고요. 조정 영업이익은 16.7억 달러로 예상치 3.9억 달러의 4배를 넘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41%, 예상치였던 34.5%를 7%포인트 가까이 뛰어넘은 숫자예요. 부문별로 뜯어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부문이 50.5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 파운드리는 54.2억 달러로 16% 성장했고 PC 부문도 77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세 부문 모두 플러스 성장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느 한쪽만 좋고 나머지는 부진했던 지난 분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데이터 센터 부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엔비디아에 밀려 존재감도 없던 이 부문이 22% 성장하며 부활했다는 것. 이게 이번 실적의 진짜 의미입니다. 2분기 가이던스는 138억에서 148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130.4억 달러를 가이던스 최하단부터 이미 넘어선 수치죠. 2분기 조정 EPS는 20센트로 예상치 8.6센트의 2배가 넘습니다. 참고로 인텔이 지난 6분기 내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섰다는 맥락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만한 의심 2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 예상치가 너무 낮아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 아니냐? 이 의심은 매출을 보면 깨집니다. 매출 135.8억 달러는 예상치를 10%나 넘긴 것으로 이건 기준선과 무관한 절대적인 성과입니다. 그리고 6분기 연속으로 기대치를 넘겼다는 건 단순히 컨센서스를 낮추는 것만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둘째, 2분기 EPS가 20센트로 1분기 29센트보다 낮은데 이거 하락신호 아니냐? 이것도 해석이 다릅니다. 인텔이 어닝콜에서 직접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텔 18A 공정이 본격 가동되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41%에서 39%로 일시 하락하는 겁니다. 본업이 약해진 게 아니라 차세대 파운드리 전환을 위한 투자 비용이 반영된 것이란 얘기죠. 팻 겔싱어 CEO는 어닝콜에서 이걸 설명하며 매출 총이익률 확대가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고 못 박았습니다. 참고로 실제 회계 기준으로는 모빌아이 영업권 손상이 반영돼 순손실이 찍혔지만 이건 일회성 비용입니다. 공급 쪽 상황을 보면 서버 CPU 납품 대기 시간이 평소 1주에서 2주였는데 지금은 8주에서 12주, 길게는 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올해 안에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2026년 생산 능력은 이미 예약이 끝났고 인텔은 중국 고객 대상으로 CPU 가격을 10에서 15%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소식이 하나 더해졌죠. 같은 날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테슬라가 인텔 14A 공정을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xAI에 들어가는 칩을 인텔 파운드리에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인텔 파운드리의 대형 외부 고객이 공식적으로 생긴 순간이죠. 시간 외에서 20% 뛰었던 주가가 다음 날 프리마켓에서 25%까지 치솟은 바로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텔의 팻 겔싱어 CEO가 어닝콜에서 했던 표현 하나가 이날의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AI 시대의 CPU가 다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FO는 이번 분기 AI 관련 매출이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작년보다 40%나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숫자들은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그 아래 깔린 진짜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왜 하필 지금 CPU가 돌아왔을까요? 한마디로 AI가 다음 단계로 진화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작업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AI라고 부르던 건 사실 거의 챗봇이었죠. 질문에 답하는 대형 언어 모델 말입니다. 이런 작업은 사실 GPU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곧 엔비디아 GPU를 몇 개나 사느냐는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 AI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몇 년 전부터 말해왔던 AI 에이전트 시대입니다. 에이전트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여러 업무를 알아서 처리하는 AI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회의 일정 정리하고 자료 요약해서 이메일 보내줘 라고 하면 AI가 스스로 단계를 나눠서 작업을 실행하는 거죠. 이런 방식에서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GPU 혼자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계산은 GPU가 하지만 어떤 작업을 어떤 순서로 할지 그 결과를 어디로 보낼지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해집니다. 이 작업 반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CPU입니다. GPU가 아무리 많아도 이 작업 반장이 없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죠. 리프탄이 어닝콜에서 쓴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AI가 기초 모델에서 추론과 에이전트로 넘어가면서 CPU와 첨단 패키징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젠슨 황 본인도 같은 말을 더 쉽게 표현했죠. GPU가 뇌라면 CPU는 손과 발이라고요. 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손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인텔 실적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22%나 성장했다는 건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GPU를 살 때 CPU도 함께 더 많이 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GPU 몇 장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이제는 GPU 옆에 CPU 몇 개, HBM 몇 개를 붙일지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HSBC는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2026년 서버 CPU 출하량은 전년 대비 20% 늘고 평균 판매 가격도 추가로 20% 오를 것으로 전망했죠. 출하량과 가격이 동시에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점을 짚어볼게요. 그럼 인텔이 잘 나갔으니 경쟁사 AMD는 그만큼 시장을 뺏긴 걸까요? 언뜻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만 실제 데이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텔과 AMD의 관계를 짧게 살펴보죠. 컴퓨터나 서버에 들어가는 x86 CPU 시장은 사실상 이 두 회사가 99%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때 인텔이 8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7년 AMD가 에픽 1세대를 내놓으며 반격했고 지금은 인텔 72%, AMD 28%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추세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머큐리 리서치 자료를 보면 2024년 4분기 25.7%였던 AMD 서버 점유율이 2025년 3분기에는 27.8%까지 올랐습니다. 분기마다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거죠. 즉, 인텔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AMD가 점유율을 뺏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머큐리 리서치 대표딘 맥케로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AMD가 인텔 고객을 뺏은 게 아니라 인텔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서버 CPU 시장 자체가 지난 1년간 20% 가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커진 파이를 두 회사가 함께 나눠 먹으면서 양쪽 모두 출하량이 늘어난 구조인 셈이죠. 한쪽이 잘 된다고 다른 쪽이 밀리는 제로섬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커지면서 CPU 회사들이 다 같이 성장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AMD는 실적 발표도 하기 전에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11% 넘게 급등한 겁니다.
시장이 이걸 인텔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호황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죠. 실제로 이 흐름을 분석한 여러 리포트를 봐도 CPU 관련 기업들은 모두 함께 성장할 거라는 해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고스란히 한국 시장으로도 이어집니다. CPU가 바빠질수록 그 옆에 꼭 붙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CPU 기판과 메모리입니다. 첫 번째는 기판입니다. CPU를 메인보드에 연결하려면 FCBGA라는 고성능 패키지 기판이 꼭 필요한데요.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일본 이비덴과 신코덴키, 대만 유니마이크론이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이제 수요가 너무 커져서 이들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빈틈을 바로 우리나라 기판 회사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AMD의 서버용 기판을 이미 공급하고 있는 곳도 있고 북미 빅테크의 PC용 CPU 기판 양산을 시작한 곳, 또 AI 서버용 대형 기판을 개발해 공급을 준비하는 곳도 있죠.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미국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국내 시장에서 두 자릿수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입니다. 인텔이 만드는 AI 가속기 가우디에는 HBM이 들어가는데 이 공급 파트너사 중 한 곳이 바로 한국의 대표 메모리 기업입니다. 2025년 7월 인텔 AI 서비스에서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고 차세대 AI 칩 채택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2020년 인텔이 낸드 사업부를 90억 달러의 한 한국 회사에 매각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의 데이터 센터 SSD 자회사고 인텔 데이터 센터 부문이 살아나면 자회사 실적도 함께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훈풍은 기판과 메모리 분야에만 부는 게 아닙니다. 장비 회사 ASML도 인텔의 파운드리 투자 확대 기대감에 움직이고 별다른 호재가 없던 낸드 관련주까지 인텔 소식에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인텔발 호재 하나가 반도체 섹터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구조를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레스토랑 주방이라고 생각해보죠. GPU는 고성능 오븐입니다. 아주 비싸고 요리도 빠르고 누구나 탐내는 물건이죠. 지난 몇 년간 AI 기업들은 바로 이 오븐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챗봇 시절에는 주방에 오븐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거든요. 메뉴가 아주 단순했으니까요. 손님이 치킨을 주문하면 오븐에 굽고 바로 내주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AI 에이전트 시대는 얘기가 다릅니다. 손님이 점심 코스 요리를 짜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거죠. 재료를 고르고 요리 순서를 정하고 오븐 타이밍을 맞춰서 완성된 음식을 접시에 담아내는 총괄 셰프가 필요해진 겁니다. 이 총괄 셰프가 바로 CPU고 지금 그 몸값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셰프가 많아질수록 재료를 바로 꺼내줄 창고도 커져야겠죠. 그 창고가 바로 HBM과 서버 D램 수요입니다. 인텔 실적 하나에 한국 기판, 메모리, 장비주가 같이 움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산업의 호황이 진짜인지 우리가 뭘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미 주가가 올랐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5월에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5월 5일 화요일 장 마감 후 AMD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산업 호황이 진짜인지를 가늠할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AMD의 자체 가이던스는 매출 98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3억 달러, 전년 대비 32% 성장, 매출 총이익률 55%, 시장 예측치는 매출 98억 4,500만 달러, 주당 순이익 1.27달러입니다. 월가에서는 매수 의견이 37개,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28, 9, 3, 5달러고요. 참고로 AMD는 지난 5분기 내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왔습니다. 리사수 CEO가 지난 어닝콜에서 직접 했던 말이 있죠. 2026년 데이터 센터 부문은 60% 이상 성장할 수 있다. 하반기에 MI450 AI 가속기와 대규모 시스템이 본격 생산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시나리오는 매출 가이던스 상단을 넘어서고 하반기 MI450 생산 계획이 재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GPU와 CPU가 함께 잘 팔리는 구조가 인텔만의 얘기가 아니란 게 숫자로 증명되고 한국 공급망에도 훈풍이 한 번 더 불게 됩니다. 중립적 시나리오는 시장 예상치를 약간 웃도는 무난한 실적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MD 주가가 실적 발표 전에 이미 11% 넘게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시장이 인텔급 서프라이즈를 이미 가격에 반영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대치만큼만 나오면 오히려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들어맞는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예상치를 밑돌거나 중국 수출 규제 타격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엔 CPU 업계 전반에 걸쳐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적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가이던스와 CEO의 발언 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매출이 가이던스 상단에 도달하는지, 데이터 센터 60% 성장 전망이 유지되는지요.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 국내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이때는 주가의 기대감이 실제 공장 가동률로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되는 것과 실제 숫자로 증명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5월 말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입니다. GPU 수요가 여전히 견고한지, HBM 출하 속도는 어떤지에 따라 메모리 섹터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네 번째는 7월 말 인텔 2분기 실적입니다. 이번에 제시한 138억에서 148억 달러 가이던스를 실제로 달성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가이던스 상단에 가깝게 나온다면 인텔의 부활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거고요. 미달하면 1분기 실적은 일회성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조적으로 살펴볼 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매수세가 대형 메모리주를 넘어 장비, 소재주까지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확산되면 섹터 전반의 훈풍이지만 두 종목에만 머문다면 단순 대형주 매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텔 파운드리가 머스크의 회사 외에 새로운 대형 고객을 확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확인되면 파운드리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종목 위주로 짧게 정리해볼까요? 역시 본체는 인텔입니다. 4월 한 달 사이에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 5곳이 목표 주가를 동시에 올려잡았습니다. HSBC가 50달러에서 95달러로, 스티펠은 42에서 65달러, 서스케하나는 45에서 65달러, 번스타인은 36에서 60달러로 올렸습니다. BMO는 중립으로 상향하며 60달러를 제시했고요. 실적 발표 직전에 이처럼 많은 기관이 동시에 목표가를 올리는 건 흔치 않은 일이죠. 여기에 파운드리라는 추가적인 호재까지 붙어있죠. 대형 고객사가 인텔 14A 공정을 채택하면 인텔은 CPU 말고도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갖게 됩니다. 추가 고객 확보도 기대되고요. AMD도 상황이 아주 비슷해요. 차세대 에픽 베니스 CPU는 최대 512스레드로 경쟁력을 뽐내고 있고,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오픈AI가 6기가와트 규모 GPU 계약을 맺었고, 오라클은 MI300 기반 AI 슈퍼클러스터 5만 대를 구축 중입니다. 하반기 차세대 MI 칩 양산이 시작되면 AMD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겁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GPU 시장의 최강자고요. 브로드컴은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ASIC 칩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한편 한국 증시에서는 기판과 메모리 관련주들이 프리마켓에서 이미 반응을 보였어요. 중요한 건 이게 한두 종목의 수혜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CPU 시장이 활발해지면 덩달아 바빠지는 산업들이 있다는 뜻이죠.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니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업종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판, HBM, AI 서버, SSD 같은 섹터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런 흐름들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상황은 단순히 인텔 한 회사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AI가 에이전트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연산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이죠. GPU 혼자 모든 걸 처리하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GPU 옆에 CPU라는 작업 반장이 꼭 붙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흐름 덕분에 인텔이 부활했고 AMD도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두 자릿수나 올랐습니다. 한국의 기판, 메모리 공급망도 이 흐름에 함께 올라탄 거고요.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런 말을 남겼죠.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입니다. 주가가 이미 올랐다는 건 이 인기 투표의 결과일 뿐이고요. 기차는 떠난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서 장기적인 저울이 맞을지는 5월에 나올 실적 숫자가 말해줄 겁니다. 그러니 실망하기보다는 이제부터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큰 그림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5월 5일 AMD 실적 발표에 맞춰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맞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급망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다뤄볼게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